연말이 다가오면 술자리가 부쩍 많아지기 마련인데요. 잦은 음주에 과로까지 반복되면서 간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건강 돋보기에서는 피로의 근원이라는 간 건강에 대해서 한림대 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김성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피로는 간 때문이야. 이 광고 카피 때문에 이 말이 더 유명해진 것 같은데요. 피로는 정말 간 때문에 오는 건가요? 예. 저도 그 피로는 간 때문이라는 광고 카피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하지만 피로에 대해서는 내과적, 신경과적, 정신과적인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과학적인 원인보다는 정신과학적인 원인인 우울감, 수면장애, 신경과적 질환의 영향이 클 수도 있고요. 내과학적인 피로의 원인은 내분비 내과 질환인 갑상선 질환, 당뇨 등이 대표적이고 암성 질환이 있거나 만성 신질환, 류마티스 질환 등으로 인한 경우가 있어서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간이 다수의 면역 물질, 지혈 물질, 호르몬 등을 합성하고 당, 지질, 단백질 대사 과정을 조절하며 독성 물질 대사의 중추적 기관으로 간에 문제가 생기면 피로라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로가 무조건 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건데 간 때문에 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럼요. 내용이군요. 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이 다가오면 술자리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간 건강이 걱정 없다는 분들도 연말에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술이 세다는 거하고 간 건강이 좋다는 거하고 비례할까요? 막 그런 오해 많이 하시는데요. 예. 사실 제 외래로 위험 음주량 이상의 음주를 하시면서 그게 또 장기간 지속돼서 문제가 되시는 오시는 경우가 되게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이 장기간 지속이 뭐 짧게 1년이 아니고 한 10년, 20년 이렇게 누적이 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평소에는 나 술 세고 술도 안 차고 간 건강에 문제가 없었는데 정말 이상하다 이러면서 오시게 되는데요. 예. 하지만 숙취가 덜하다고 해서 간이 튼튼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알코올 대사 과정의 특징을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화되는 첫 단계와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무독성의 초산으로 변화시키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세트탈수소 효소라는 주요 효소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술이 세다고 느끼시는 것은 이 효소가 좀 많으신 분들이 해당하고요. 결국 효소가 많기 때문에 숙취를 안 느낄 뿐이지 결국 간 손상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이것은 기본적인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 기전이 알코올의 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해하는 효소가 충분하다고 해서 알코올 자체가 가진 독성, 대사산물에 의한 독성, 또 분해 과정 중에 발생하는 지방의 간내 축적을 통한 간 손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숙취가 덜한다고 해서 계속 먹으면 안 되고 역시나 해독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위험 음주량 이상 안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약을 많이 먹을 경우 간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실제로 뭐 비염이다, 감기다 해서 적정량 이상을 복용했을 때 간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덜덜 떨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건강에 안 좋습니까? 예. 요 내용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것도. 네. 과거 의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파라셀수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약은 독이다라고 했던 구절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약들은 대부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의사들은 늘 약을 통한 이득보다 약을 통한 해보다 클 때, 이득이 클 때 약을 쓰게 됩니다. 약이 원인이 되는 간염을 약물 유발 간 손상 또는 독성 간염으로 부르게 됩니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 보건복지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독성 간염의 원인 물질은 한약이 가장 많아서 40.2%, 그 다음이 의사들이 처방하여 복용하게 되는 상용약이 27.2%, 건강기능식품이 13.7%, 민간요법이 10.8% 순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늘게 되는 30대 후반부터 50대 사이에 독성 간염의 발생 빈도가 높은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보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약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고 대규모 연구를 통한 부작용 보고가 있는 상용약에 비해서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좋은 점이 있겠지만 약물이 가지는 이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운에 맡겨야 되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사들은 꼭 필요한 약물이 아니라면 복용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유불급은 역시 약에 가장 적용이 잘 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쓸 때만 써야죠.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또 황달하면은 손발이 노래지고 얼굴도 노래지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건데 이게 간 건강과 영향이 있습니까? 예. 황달은 빌리루빈의 과도한 조직 침착으로 인한 현상으로 원인이 고빌리루빈 혈증을 유발하는 간 질환 혹은 용혈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눈이 공막이 노래지는 경우 혈중 빌리루빈이 3mg/dL 이상임을 시사하고 정상 빌리루빈 수치가 1.2mg/dL 이상임을 감안하면 대표적으로 간의 이상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공막이 아닌 피부색만 노래지는 경우 당근이나 귤 등의 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여 생기는 카로틴 피부증에 의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개가 같이 일어나면은 간 손상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선 공막이 변하면 이건 보통 일은 아니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전 인구의 7에서 8%를 차지하는 길버트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황달을 분해하는 효소가 좀 적은 경우인데요. 이거는 간 기능은 사실 정상이라서 건강검진 시즌 때 많이들 오세요. 근데 그 꼭 나쁜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 혹시 그런 이상 소견이 보이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고 병원 오시면 생각보다 걱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실 수 있습니다. 양치할 때 자주 피가 나면 간 건강에 좀 이상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이것도 맞는 건가요? 예. 양치 시에 피가 자주 나는 경우 우선 치주염 등의 치과 질환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봐야겠죠. 하지만 자주 피가 나거나 피가 나도 잘 멎지 않는다면 이는 지혈 물질이 부족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지혈 물질은 주로 간에서 합성되는데 간 기능이 상당히 악화되면 지혈 물질의 합성에 장애를 주게 돼서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양치 시에 자주 피가 난다든지 쉽게 멍이 든다든지 하면 간 건강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간으로 이 건강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군요. 자, 근데 간 건강이라는 게 사실 티가 잘 안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침묵의 장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간이 정말 좋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까요? 예, 간은 침묵의 장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황달이나 복수 등의 눈에 확연한 증상을 가지고 환자들이 내원하면 간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의사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은 침묵의 장기라 불리우듯 간염의 초기 증상이 피로감, 속이 울렁거리는 구역감, 식욕정화라는 매우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환자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참다가 병원에 내원하게 되는데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피로, 구역,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이 생긴다면 바로 간단한 간 기능 검사를 통해 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험 음주량 이상의 음주를 하는 분, 비형간염, C형간염 환자이거나 보균자, 비만, 간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를 해보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검진의 확대로 간경변증, 비형간염, C형간염 환자들에 대해 혜택이 늘어서 꼭 국가검진을 챙겨서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건강한 간 관리를 위해서 올바른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꼽아줄 수 있을까요? 예, 우선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비형간염 만연 지역으로 1990년대 이후 보편적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유병률이 10%대에서 3%대로 감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비형간염 관련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술은 안 마실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위험 음주량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WHO 기준 음주 권고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1일 권장량인 거죠? 예. WHO에서 음주 권고량은 1일 기준으로 남자의 경우는 소주 6잔 미만, 여자의 경우는 소주 3잔 미만 정도 드시는 게 안전하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물론 개인차가 있겠죠. 술이 약한 분들은 이거보다 덜 그렇죠. 먹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차이가 확실히 있고 아무래도 또 여자분들 많이 약하다는 거, 저 데이터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예, 또 최근 대두되고 있는 비만과 관련한 대사증후군의 하나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요즘에 많은 환자 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할 것을 권해드리고요. 앞서 언급한 독성 간염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약물을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C형 간염, B형 간염의 전파 경로로 알려진 많이 매체에서는 소개된 게 주사기 재사용이지만 예. 사실 무허가 의료 시술이라든지 문신 등을 받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 자, 오늘은 간과 관련된 궁금한 건강 체크 방법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김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